안녕하세요. 대정성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2021년 3월 모의고사 31번과 32번 볼 거고요. 역시 해석과 본문 요 직독직해 이용해서 한번 먼저 읽어보신 후에 주제까지 옆에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들어가 보시면 음악 속에 남아있는 사냥의 유산. 역시 한국말 보면 오히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 밑에요. The legacy, 유산입니다. of hunting, 사냥에 남아있는 유산이요. 근데 그게 다시 remaining in the music, 음악 안에 남아있는 사냥의 유산. 그럼 우리의 음악 안에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사냥하면서 가졌던 어떠한 개념, 어떠한 유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음악 속에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얼핏 뭐 무슨 얘기인지 확 와닿지는 않죠. 자, 1번 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1번 문장만 잘 읽어보시면 어쨌든 내용 파악은 끝납니다. 오히려 이 단어 때문에 밑에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이 respect, 뭐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외래어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를 이용한 형용사가 좀 여러 가지가 많아요. 특히 이 두 가지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respect에다가 full 했으니까 존경심이라는 게 만땅으로 찬 거예요. 그럼 남을 막 존경하겠죠. 존경심을 보이는 혹은 공손한 이런 뜻이 되고, 뒤에다가 아이들을 붙이면 공손한 아이들, 존경심으로 가득 차서 남들을 존경하는 그런 착한 아이들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respect에다가 able을 붙였어요. 그럼 존경을 할 만한,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죠. 존경할 만한, 훌륭한, 뒤에다가 부모를 붙여보면, 자, 존경심이 가득한, 즉 착하고 공손한 아이들, respectful children. 반면에 respectable parents, 참 귀감이 되고 존경을 할 만한 아주 훌륭한 부모들. 이렇게 두 단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respect에다가 tive 붙였죠. 얘는 별개의 뜻으로 각각의, 이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혼동될 수 있는데 어휘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자, 이제 진짜 본문 들어갈게요. 자,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all music institution. 자, 모든 음악의 단체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하고 사실 끝났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혹시 뭐뭐한 사람들인가? 이런 식으로 그 중학교 때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해요. 많은 음악 단체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생략된 명사는 뻔하죠. institution이죠. 그럼 이 단어를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뒤에서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말 두 번 쓰지 않은 겁니다. 경제성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요. 얘가 단술지 복술지 생각해 볼 필요는 없겠죠. 왜냐? 이게 최상급이기 때문에, 즉 여러 단체 중 1등인 단체 하나겠죠. 얘는 무조건 단수예요. 자, 두 번째 힌트, 컴마, 동격으로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줬죠. 교양악단, S 없습니다. 단수죠. 결국 the most respectable 까지가 주어고 그 뒤에 institution이라는 명사가 생략된 형태인데 이걸 단수 취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carries에다가 수일치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단체는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얘는 have의 뜻이죠.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거, have는 타동사예요. 가진다라는 건 가질 대상이 없으면 쓸 수가 없죠. VT 타동사입니다. 근데 뒤에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전치사가 보이죠. 타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올 리가 없는데 나왔어요. 그럼 어쨌든 규칙 그대로 적용해서 전치사 뒤에는 뭐가? 명사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전명구를 일단 묶어버립니다. 여기 끄는 거 지워버릴게요. 자, 타동사 뒤에다가 전명이 바로 붙었어요. 왜? 부사구를 앞에다 당겨서 먼저 쓴 거죠. 뒤로 빠질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수식. 자, 모든 타동사 뒤엔 반드시 주어와는 다른 타인, 즉 대상이 되는 명사, 목적어라는 게 존재해야죠. 잊지 마셔야 되고요. 목적어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는 개념이라면 실제 문제에선 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지금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학생들이 잘 구별을 못할 때 바로 뒤에 전치사가 보이는 걸 이용해서 요걸 요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냅니다. is carried. 자, 마치 뭐처럼? 수동태처럼. 자, 수동태는 본질이 뭐예요? 뒤에 나올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주어로 보내고 얘는 수동태로 바꾼 후에 뒤에는 명사, 목적어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목적어가 뻔히 보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 자,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단수니까 단수형 수일치. 두 번째, 목적어가 멀리 있지만 어쨌든 존재한다는 거. 수동태는 안 된다는 거. carries라는 단어의 형태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요. 자, 해석은 아직 하나도 안 했네요. 해석 한번 마저 해볼게요. 자, 즉 교향악단 같은 모든 음악단체 중 가장 존경할 만한, 훌륭할 만한 그런 단체는 자, 자신의 DNA 안에다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으로부터 나온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음악 안에 사냥으로부터 나온 유산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주제문이니까 주의를 기울이시고, 자, 부연 설명을 좀 볼게요. 2번. The various instruments in the orchestra. 자, 교향악단 안에 있는 아주 다양한 악기들은 can be traced back to, be traced back to. 이때 to는 전치사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어디로 추적되어질 수 있다. back, 역추적되어질 수 있다. 그럼 얘는 현재면 얘는 과거죠. 의역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여기로. 자, 과거에 무엇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원시적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대요. 여러 가지 악기들은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시적인 기원을 앞문장에 있는 한 단어로 정리해라 하면 뭘까요? 사냥이겠죠. 자,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Their earliest forms. 그들의 초기, 옛날의 형태는.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기원인가요? 사냥인가요? 아니죠. 여기서의 there은 앞에 있는 멀리 있는 악기들을 받습니다. instruments. 그럼 악기들의 옛날 형태는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자, 주로 뒤에 from 하면서 뭐뭐로부터 만들어졌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앞에 요런 구조가 하나 보이네요. either. 그러면 A or B. 자, A 자리에 from 플러스 명사가 나왔죠. A로부터 만들어지거나 또는 B로부터 만들어진다. 구성은 이렇게 될 겁니다. 병렬 구조고요. 자연스레 이 자리에는 반복되는 전치사 from은 생략한 채 from B 이렇게 썼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악기는 첫째, 동물로부터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둘째, 무기로부터 만들어졌다. 자, 동물과 무기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냥을 할 때 도구가 뭡니까? 무기죠. 사냥을 할 때 대상, 그 객체, 뭘까요? 동물이죠. 말 나온 김에 단어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게임이란 단어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뭐 콘솔 게임도 있고 컴퓨터 게임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시면 되겠죠. 옛날 옛적에는 게임을 어떻게 했을까 하면 왜 우리 역사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냥을 나갔다. 쉽게 얘기해서 놀러 나간 거죠. 그러면 그 사냥의 대상이 되는 게 결국 사냥감이라는 뜻이고요. 그 당시의 유희의 대상, 놀이의 대상이 바로 게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게임이라고 부를 땐 그냥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게임의 뜻으로 사냥감이란 뜻도 있고요. 그게 즉 애니멀이죠. 요 단어는 괜히 한번 같이 알아두시면 혹시 몰라요. 자, 이어갈게요. 그럼 동물로부터 악기들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무기로부터 악기들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 결국 악기는 사냥과 관련이 깊더라. 이런 얘기고요. 뒤에 동물과 관련된 부연 설명 넘어갈게요. 자, 여기를 볼까요? from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죠.
그럼 그 뒤에 절이 나오면 안 되고, 즉 employed란 단어는 절대 동사일 리가 없겠죠. 얘는 PP입니다. 뒤에 목적어 없는 게 정상이고요. 수식이죠. 두 번째, employ란 단어는 앞지문에서도 했다시피 이용하다, 사용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used라고 바꿔 써도 역시 상관이 없는 더 쉬운 단어가 될 거예요. 그럼 사용된 무기죠. 자,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bring 목적어 under control 목적어를 통제, 진압하기 위해서. 자, 그럼 동물을 통제, 진압하기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진 무기요. 자, 여기까지가 수식 끝. 지금 괄호 안에가 예시인 거 알 거예요. 그래서 무기의 예시로는 막대나 활, 동물의 예시로는 뭐 뿔, 가죽, 내장, 뼈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옛날 옛적 초기 형태의 악기들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3번이요. Are we wrong? 우리가 틀렸나? to이야 한다면.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즉 완전문 밖에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거나 그래서 뭐뭐 했다, 결과거나 이 두 가지 용법이 거의 99%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는 게 지금 얘처럼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역사 in the music itself 강조의 itself죠.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음악 그 자체에서의 이러한 역사를 듣는다면 우리가 틀린 건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역사가 뭘까요? 자, 얼핏 생각하면 옛날 이야기 뭐 이러면서 막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악기가 만들어진 음악 안에서의 악기가 만들어진 역사, 그리고 그 역사는 사냥으로부터 유래된 역사겠죠. 생각해 두시고요. 자, 컴마를 하나 여기 안 보이지만 찍어 놓은 후에 다시 한번 in입니다. 여기 있는 in, 여기 있는 in 똑같고요. 음악 그 안에서 이걸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려고 뭐뭐에서가 나와요.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건 당연히 뭘까요? 음악이어야죠. in music, in music. 그럼 음악은 음악인데 특히 즉 어떤 음악에서냐? 뭔가 사냥이라는 것과 사냥이라는 역사와 관련된 음악일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상식적으로요. 사냥과 관련된 음악이라는 게 되게 부드럽고 뭐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뭐 그런 음악은 아닐 거예요. 강력한 aggression, 쉬운 말로 attack, 공격성. 그리고 또한 awe-inspiring. 자, ing는 항상 감정의 원인을 꾸미죠. 그래서 경외감을 자아내는, 만들어내는, 영감을 주는 그러한 당당함. 자, 누구의? Those monumental symphonies. 그러한 아주 기념비적인 교향곡들의, 음악의 강력한 공격성 혹은 경외감을 만들어내는 당당함. 그런 거에서. 즉, 음악 그 자체에서. 자, 요렇게가 동격 부연 설명이 돼요. 여기까지요. 자, 그럼 남아있는 that부터 명사 뒤죠. 끝까지가 다시 수식입니다. that은 앞에 있는 사물, 교향곡을 받는 위치, 관계대명사 주격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는 불완전문이죠. 그럼 그 교향곡들은 남아있습니다. 핵심 레파토리로 남아있습니다. 누구의 레파토리냐? 세계를 이끌어가는, 즉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요 교향악단들의 핵심 레파토리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잘 나가는 교향악단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연주하는 특정 음악 몇 가지 레퍼토리가 있을 거고요. 그 음악들이 대부분의 경우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듣는 기념비적인 교향곡일 것이며, 그런 음악들은 주로 나긋나긋하고 졸린 음악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공격성이나 경외감을 자아내는 당당함 같은 걸 갖는 그런 음악들이겠죠. 그런 음악 안에서 이러한 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역사요? 사냥의 역사요. 이게 들린다면
그게 잘못된 걸까? 하고 물어봤어요. 정말 물어본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냥의 역사가 그 안에서, 그 음악 안에서 들린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문법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remain이요. 여기 나오는 동사 remain. 뒤에 명사 보이니까 아, 목적어고 타동사구나. 얼핏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자, remain은 자동사입니다. 누가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그럼 누가와 뭐뭐는 동일한 거죠? 결국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가 아닌 see, 보어가 되고요. 자연스레 remain은 자동사, 즉 수동태 만들 수 없죠. 수동 불가. be remained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음악은 결국 사냥에서 유래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음악은 웅장하고 빠르고 강하고 뭐 그런 음악들이 남아있더라. 그 안에서 우리는 사냥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4번 분사구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listening to. 자, 들으면서. 자, 뒤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이나 그런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겠죠. 다 뭐예요? 교향악 유명한 작곡가들이죠. 그럼 쉽게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교향악을 들으면서 I can easily summon up. 나는 쉽게 summon up 할 수 있다. 우리 게임하다 보면 학생들 summoners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소환술사라고 한국말로 얘기하죠. summon, 소환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나는 쉽게 머릿속 이미지를 소환할 수 있다. 즉, 기억해낼 수 있다. 떠올려낼 수 있다. 자, 누구의 이미지요? bands of men, 수많은 사람들의 이미지를요. 밴드가 무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starting to chase animals. 아, 그렇죠. 동물을 쫓기 시작하는. 바꿔 말하면 hunting animals. 지금 요만큼을 쉽게 얘기하면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들 무리의 이미지를 나는 쉽게 떠올려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listening to라는 분사구문은 접속사 as,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I, 그 다음에 시제는 그냥 현재 listen. to까지 쓸게요. 이게 원래 문장의 형태였고요. 요걸 접속사 생략, 주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 동사를 자동사네 ing 붙여야지. 자, 분사구문 만든 결과물이 listening to죠. 자, 컴마 찍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노래를 교향악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사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레 사냥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더라. 자, 컴마 찍고 using. 또 분사구문이네요. 얼핏 잘못 생각하면 여기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볼까요? 소리를 사용하면서 이랬어요. 자, 뭘로 사용하냐? as a source and symbol of dominance. 지배의 원천, 지배의 상징으로 소리를 사용했대요. 자, 컴마 동격, 즉 an expression, 소리는 표현이었대요. of the will, 의지의 표현이었대요. 자, will to 하면 뭐뭐에 대한 의지, 이렇게 씁니다. 이때 to는 뭐예요?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그럼 뒤에는 to 뒤에 원형을 쓰는 게 아닌 명사를 써야죠. 그래서 공격적인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인 지배의 원천이자 상징으로서 무엇을? 소리를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무리. 자, 중요한 힌트 다 드렸어요. 이 분사구문, 맞습니다. 분사구문인 거, 컴마 ing. 근데 얘는 생략된 접속사 as 똑같이 가도 되겠지만 생략된 주어가 누굴까요? 주절의 주어인 I가 아닌 이 목적어가 결국 주어인 거죠. 그래서 as 한 다음에 they 정도로 받을게요. 그리고 시제는 현재 use. 자, 여기까지 우리의 음악 안에 과거 우리 DNA를 통해서 전달되어 온 사냥의 유산이 남아있더라. 자, 요런 주제였고요. 필기 정리하세요.
자, 3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역시 직독직해 이용해서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제 한번 살펴보세요. 자, 한국말로 생존에 도움이 되어준 인류의 두뇌의 새로움에 대한 선호. 자, 살아났대요. 뭐 덕분에? 두뇌 덕분에요. 근데 두뇌가 뭘 좋아해요? 새로움을 좋아한대요. 자, 영어로 볼게요. Evolution, 진화, of the human brain, 인간 뇌의 진화. 무엇을 위한 진화? 생존을 위한 진화. 자, 그럼 첫 번째요. 기억력의 향상. 두 번째요. 능력의 학습. 어떤 능력이요? 자, 중요한 게 여기다 있죠. novelty, 신박함, 새로움 이런 뜻이고요. 이 글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박하고 새로운 건 결국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뭔가 something new, 새로운 거죠. 예상치 못한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요? 주로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래요. 그런 걸 통해 능력을 학습했고요. 기억력을 향상시켰죠. 자, 이게 바로 살아남기 위한 인간 뇌의 진화랍니다. 좋아요. 대충 이런 내용이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확대 한 번만 할게요. 자, 지금 이 부분 이 글의 주제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고 사실 여기는 빈칸 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빈칸이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동의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이 글의 키워드인데 이건 오히려 반대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글씨가 작아갖고 일단 얘네들부터 먼저 한번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1번 주제문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Our brains, 우리의 뇌는 have evolved, 진화했다. To remember, 기억하도록. 자, 무엇을요? Unexpected events,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요. 동의어 얘기는 뭐 따로 안 할게요. 자, because, 왜 그렇게 진화를 했냐면 basic survival, 자, 기본적 생존이라는 것은 depends on, 달려있기 때문이다. The ability, 능력이에요. 첫 번째, to 뒤의 원형, 즉 원인을 인식하는 능력. 자, 원인을 인식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어야죠. and, 요 자리에 to 생략, predictive effect, 그 결과를 예측해보는 능력. 자, 원인이 있어요. 저쪽에서 뭐 씩씩거리는 어떤 뭐 사자 같은 동물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칩시다. 여기까지가 원인이에요. 그럼 바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죠. 아, 이 사자가 나를 향해 달려오겠구나. 그럼 그 예측을 함과 동시에 바로 뭐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겠죠. 이러한 능력은 자연스레 기본적인 생존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은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은 꼭 기억하도록 진화했대요. 자, 뒷얘기는 알겠고 앞 얘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얘기를 살짝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만약 뇌가 predict, 예측한다면 one event, 하나의 사건, 그리고 경험한다면 V1과 V2죠. another, 또 다른 것을.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것은 이라는 건 또 다른 사건이겠죠. 자, 하나의 사건을 예측하고 또 다른 사건을 경험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르다라는 건 예측한 어떠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죠. 의외의 사건이죠. 만약 그랬다면,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예측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랬을 때 usual, 일반적인, usualless, 일반적임이 아니라 unusualless, 일반적이지 않음, 즉 그 특이함이란, 바꿔 말하면 특이함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요. 그런 특이함은 will be especially interesting,
특히 재밌을 거래요. 뭐 생존과 관련이 없다면 이렇게 됐네? 하면서 재밌는 거죠. 우리도 쉽게 얘기해서 뭐 TV에서 뭐 예능을 보던 개그 같은 걸 보건 간에 어떨 때 재밌나요? 예상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전이 나오면 재밌는 거죠. 이 반전이라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unusualness의 한 가지 예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특히 흥미로울 것이며 그리고 will be 어렵지 않죠? 자, be encoded 뭐 될 것이다? 인코드 될 것이다. 입력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자, 정리하면 간단하네요. 예상치 못한 게 재밌고 그러니까 그게 기억에 남는다. 자, 3번이요. neurologist 신경학자 이면서 동시에 classroom teacher 학교 선생님인 자, 동격 이 사람은 has claimed that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실에서의 surprise 놀라움은 자, 여기는 surprise는 결국 뭐예요? unusualness랑 같은 개념이고요.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 나오겠죠? 자, 이 놀라움은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방법이요? of teaching 가르치는 방법이요. 자, 어떻게 해요? 요수거 먼저 뭐뭐를 염두에 두고 with in mind 자, brain stimulation 뇌 자극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르침을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놀라움입니다. 자, 윗문장에서 얘기했어요. 놀라운 거, 특이한 건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데요. 그럼 요걸 공부에다 응용한다면 가르칠 때 반전을 주면서 가르쳐야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며 기억하겠죠. 자, 다음 문장 예시입니다. 만약 학생들이 are exposed, 노출된다면 to, 전치사 to죠. 그래서 뒤에 명사 떴어요. 새로운 경험에 노출된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경험은 뭡니까? 특이한 거고 놀라움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죠. 지금 여기가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요. 자, via 얘는 굳이 안 쓸게요. through란 말과 똑같은 뜻인데 일부러 하나는 달리 또 하나는 달리 이런 식으로 쓴 것뿐이에요. 즉, demonstration 실현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학생들이 노출되면 or 또는 through the unexpected enthusiasm 예상치 못한 열정, 열의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면 자, 누구의 열정이냐? of their teachers or peers 그들의 선생님이나 당연히 이때 대열은 학생이겠죠? 학생들의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열정이요. 자, 일단 설명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학생들은 will be much more likely to connect be likely to 일 것 같다. much more 훨씬 더 일 것 같다. 자, 훨씬 더 연결될 것 같습니다. the information that follows 뒤따르는 정보 그 뒤에 이어지는 정보 자, 무엇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예상치 못한 열정, 실현 이런 것 뒤에 이어지는 어떠한 정보와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다. 자, 바꿔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뭐뭐와 연결될 가능성의 연결이라는 건 기억할 가능성인 거죠. 정보를 기억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 다음 오랫동안 많이 했었지만 자, 비교급 강조하는 말로 한국말 헐 이런 뜻에 어울리는 단어 많이 있지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것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very, many, to 요 세 단어는 요 비교급 앞에다가 쓸 수가 없다는 거 요렇게 기억 하나 해두시고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실제 현강에서 수업을 하면서 만약에 무슨 사례를 하나 들면서 영어의 문법을 설명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례가 제 스스로한테 너무 슬픈 기억인 사례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울면서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문법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앞에 있는 선생이 우는 거 본 적 아마 없을 거고 그 상황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까지도 아마 동시에 기억에 좀 남을 확률이 크단 말이죠. 왜요?
앞에 있는 선생이 울면서 수업하는 건 새로운 경험이고 놀라움이며 특이한 거죠.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자연스레 뭐 할 확률이 높아지느냐? 기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주제는 이제 확실하게 파악을 했을 거예요. 자, 5번이요. 아까 그 신경학자이자 선생님인 이 사람은 has written that. 데디아라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여기서 한 말 안 했네요. 명, 동, 명. 명사절 대절이죠. 아무 뜻 없고 생략 가능하며 뒤에 완전절. 지금 똑같은 케이스. 아무 뜻 없고 생략 가능하며 뒤에 완전절. 자, encouraging active discovery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까지가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 S. 자, 해석이요. 교실에서 능동적 발견을 학생들한테 막 장려하는 거. 얘들아 스스로 한번 찾아내봐, 생각해봐, 알아내봐. 이렇게 장려하는 것은 자, allows. 목적어가 to be 하도록. allow는 항상 이 구조로 쓰죠. 목적어가 to be 하도록 해줄 겁니다. 해줍니다. 자,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정보와. 좋아요. 컴마를 하나 찍었죠. moving. 일단 분사구문이죠. 자, 생략되거나 뭐 원래 문장의 형태는 뭔지 모른다고 쳐도 일단 해석을 이어가 볼게요. moving. 움직이게 만들면서. it. 그것을 움직이게 만들면서. 어디로? beyond working memory. 작동 기억, 머릿속의 기억, 그걸 넘어서 그것이 움직이게 만든대요. 자, 작동 기억을 넘어서면 심층 기억으로 들어가죠.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이 남는다. 즉 쉽게 얘기해서 암기된다는 얘기예요. 자, it은 뭐가 암기되겠습니까? 새로운 정보죠. 멀리 있어서 쓰진 않을게요. new information을 지칭하는 게 it이에요. 자, 그럼 작동 기억을 넘어서서 그 정보가 to be processed, be processed, 처리되도록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어디에서? 전두엽에서. 보아하니 장기 기억은 아마 전두엽에서 처리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도 있겠죠. 생물에 대한 어떤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논리로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컴마 위치. 좋아요. 컴마 위치. 자, 확률이 두 가지죠. 첫 번째, 계속적용법이기 때문에 앞절 전체를 지칭하는 위치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사물명사만 지칭하는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수 취급했어요. 앞절 전체일 수도 있고 요 단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뒤에를 보니까 자, be devoted to 뭐뭐를 전담하다. 이때 to 또한 전치사입니다. 뒤에는 명사가 오겠죠. 자, 누가 명사냐? 고도의 인지 기능. 요거를 전담하는 놈이에요. 그럼 고도의 인지 기능을 전담하는 건 누구겠냐? 아, 우리가 좀 전에 논리적으로 유추했던 the frontal lobe, 전두엽 이 위치의 선행사고요. 그러면 앞절 전체가 아니지만 선행사가 단수니까 is로 썼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신경 쓸 건 컴마 뒤에 that은 안 된다. 뭐 요 정도만 신경 쓰면 되겠죠. 좋아요.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고도의 인지 기능을 전담하는 전두엽. 작동 기억을 단지 넘어서서 그 새로운 정보가 이 전두엽에서 처리되도록 움직이게 만든다. 이 말을 쉽게 응용하자면 그 정보가 영원히 기억되도록 장기 기억으로 가게 이동시켜 준다 정도로 이 분사구문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분사구문에 생략된 주어는요. 단순하죠. 주절의 주어죠. 교실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시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죠. 결국 moving을 갖다가 원래 문장의 형태로 쓰세요 라고 한다면 접속사는 간단하게 늘, 언제나, 올바른, as. 그 다음에 주어는요. 앞에 있는 동명사 encouraging, 이하를 지칭하는 it. 그 다음에 moving은 간단하게 moves. 요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이요. 6번. 자, 형광펜 쳐 있는 부분이 원래 이 32번 원래 빈칸 문제의 빈칸이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중요해요. 자, 우리는 결국 뭘 좋아합니까?
예상치 못하고 특이하고 놀랍고 새로운 거, 신박함, 새로움, 이걸 우리는 좋아하죠. 자, 여기까지가 주어. 자, 이런 새로움에 대한 선호는 set up, 준비시킨다, 사이에 낀 목적어 us. 이어 동사의 목적어를 사이에 꼈죠. us 뒤에 쓰면 틀려요. 어쨌든 우리를 준비시킨다. 무엇에 대해서? for learning, 학습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 좋아요.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체크 미리 다 했어요. 1번, 2번, 3번의 동명사를 함으로써 by ing. 첫째, 주의를 끌므로써. 두 번째, 제공함으로써 자극을. 자, provide A to B. A를 B에게 제공하다. 이때 to는 전치사겠죠. 이 자리에 동사 원형 쓰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지각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제공하면서. 자, 세 번째, feed. 원래 먹이를 준다 이런 뜻이죠. 조금 의역해서 충족시킨다, 준다 이랬습니다. 자, 뭘 줄 거냐?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호기심 많은 탐구적인 행동 같은 걸 학생들한테, 아니 우리한테 줌으로써 우리가 학습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죠. 누가? 새로움에 대한 선호가요.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해두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